지난 8일 어버이날 광주에서 70대 남성이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피의자로 검거된 사람은 다름 아닌 살해된 남성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남매는 다른 살인 피의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긴커녕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취재진 앞에서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며 스스로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왜 이들 남매는 이처럼 분노에 찬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무엇보다 어버이날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뭘까요? 뉴스타라잡기에서 사건의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아파트. 지난 9일 저녁 이곳에서 78살 문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인근에 있는 지구대를 방문, 신고하여 피해자가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문 씨의 시신은 안방에 놓인 고무통 안에서 발견됐는데 온몸에는 세제가 뿌려져 있었고 목과 팔에 흉기가 꽂혀 있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 망치로 추정되는 분타가 물건에 맞은 그런 형태들이 있고요. 목 부위에 과도 이전 발견됐습니다. 찔려있는 상태로. 시신은 치아마저 대부분 뽑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즉시 CCTV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CCTV 영상에서 수상한 남녀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저녁,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녀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7시간 후인 아침 9시쯤 이들은 다시 모습을 나타나는데요. 옷은 갈아입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제 CCTV에 등장한 여성과 남성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숨진 문 씨의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잠복 중 도주를 위해 나오는 아들을 검거하였으며 곧바로 주거지에 숨어있던 피의자 딸을 추가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른 문 씨 남매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남매는 살해 동기나 혐의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할 생각이 없고요. 답변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묵비권 행사입니다. 지난 6일 저녁 인근 생활용품점 CCTV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남매는 이곳에서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순간 접착제 등을 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문 씨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날은 아버지 문 씨가 집을 비운 상태. 5월 6일 날 그 생활용품점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바로 그날 간 것으로 봐서 그날부터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피해자가 이틀 동안 집을 빕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인 8일 남매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했고 이날 귀가한 아버지 문 씨는 다음날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또 남매는 어버이날 수상한 행적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하고 그날 오후에 항공사 또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전화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검거를 했을 때 도주를 위해서 전부 짐을 다 쌓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남매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도주를 준비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매가 이처럼 잔인하게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는 뭘까? 이들 남매와 아버지는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살았어요. 아들도 있었네. 그렇게 왕래가 없이 지내오다 지난 4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다툼을 벌였다는데요. 약 20여 년간 서로 왕래하지 않고 지내다 최근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찾아와 아파트를 자신에게 달라면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노린 범행이라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한 상황. 원한회한 살인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재산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더 지능적인 수법으로 아버님을 살해한 다음에 재산을 처분하는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 남매의 깊은 원한은 과연 무엇일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 사람도 아니다. 사이코패스다. 화를 내면서 그런 것을 표출합니다.
남매는 또 과거 아버지가 어머니의 요양급여를 받아 다른 여자를 만났다며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남매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2011년 사망하기 전에는 치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남매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병간호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도 1월 7일경에 딸이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그 어머니의 간병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가 얼굴 위에 폭행한 걸로. 당시 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수차례 때렸다며 아버지를 4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고 2차례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학대가 실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가해자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매의 검거 뒤 행동은 다른 피의자와 달랐습니다. 실명 공개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공개하셔도 좋고요. 제 얼굴과 제 실명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신상은 공개하셔도 좋고요. 제가 동의합니다. 공개하세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검거 이후 고개를 숙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자살형 범죄자라고 해서 내가 이 일만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사회적 지탄이나 탄압, 극형에 처해져도 이런 것들은 겁이 나지 않는다는, 그래도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목적만 달성하면 그 사회적 처벌, 명예적 처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의 심리와 진술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또 흉기와 혈흔 등을 감식해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